안녕하세요. 머니기TV의 TJ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20에서 50대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GDP, GNP, 그 다음에 대공황과 근본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는 걸 얘기합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뭐 높게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해서 꼭 높은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물가가 오르게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게 되면 거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거품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정한 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금리로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거꾸로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인데, 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가 나쁠 때이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현금, 돈이 더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이 거기에 비하면 대응이 더 쉽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뭐 많이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해결 방법이 되게 없습니다. 물가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에 국한돼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또 이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에 맞춰가지고 사실 좀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하기 좀 쉽지 않은 게 또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프리카나 그쪽에서 발생했었던 이런 메뚜기 떼로 인해서 곡식들이 전부 다 전멸을 하게 되게 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량 값은 엄청나게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물가는 상승을 하나, 뭐 경기하고는 상관없이 경기가 나빠도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경기가 좋아도 이 식량에 국한해서는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또 돼지열병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의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값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 먹는 음식 부분 관련해 가지고서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한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 특히 이제 그 사우디나 이런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런 곡식들이 많이 생산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동남아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럼 동남아 자체에서 이 수출 자체를, 곡식의 수출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이 중동은 우선 곡식이나 이런 식량의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할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스태그플레이션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서부터 많이 들었던 우리 GDP, GNP에 대해서 살짝 가볍게 한번 알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것보다는 국내에서만 생산한, 뭐 외국인 상관없이 여기서 생산한 모든 관련된 생산량은 국내 총 생산량입니다. 다시 해서 GDP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간에 있는 이 D가 domestic이라고 해서 국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GDP는 국내 생산. 또 GNP가 있는데, GNP는 national, 다시 얘기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인이 만들어냈었던 생산량을 합치게 되면은 그건 GNP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GNP보다는 이 GDP를 베이스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한국 안에 자체 국내에서 생산하는 총 생산이 결국에는 이 안에 달러와 그 다음에 자체 자국화 이것들이 이 안에서 많이들 흘러가기 때문에 GDP가 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투자의 어떤 방향을 잡는데도 약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실 가장 큰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장 뭐 재미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대공황과 이제 근본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왔었던 뭐 신용화폐 관련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근본이제는 과거에 70년대 초반 전까지 했었던 뭐 방식인데 금의 일정량을 이렇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미국의 달러가 아니라 이게 잘 보면은 골드코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일정한 금을 이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 이런 화폐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지급 보증 수표로서의 어떤 기능을 했었던 게 근본위 제도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그게 사실 대공황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공황에서 1차 대공황이 발생해서 그 공황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공황이 왔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근본위 제도 때문에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무슨 얘기냐 라는 걸 좀 설명을 하자면 금의 양당 이거를 화폐로 아까 뭐 지급화폐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골드 달러다 라고 금 달러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금 달러의 양이 이 금의 양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떤 경기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뭐 금리도 인하도 하고 또 뭐 시중에 돈을 막 풀기도 하고 돈을 찍어내는 뭐 양적 완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이 대공황 때는 1920년대 때 30년대 때는 이 금의 양 근본위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금의 양은 한정적이고 거기에 맞게 찍어낼 수 있는 달러는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경기가 하락하면은 지금의 돈을 찍어내서 이렇게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서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황이 왔는데 결국에는 공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에는 뉴딜 정책,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하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죽어가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군수산업이나 뭐 그쪽 관련된 전쟁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나게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공황을 피했는데 근데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다음에 또 이런 대공황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던 차에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이 이 근본위 제도를 아예 폐지를 하고 자국의 화폐, 현재 미국의 화폐가 기축통화로서 바뀌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공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근본위 제도가 아닌 일반적인 기축통화인 달러로서 이제 마음대로 양적 완화하던 이걸 찍어내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완 정책,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정책으로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 전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화폐를 갖고서 저희는 신용화폐다. 왜 신용화폐냐? 뭔가를 베이스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그리고 화폐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게 지금의 신용화폐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또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기초적인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하고 뭐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또 GNP, GDP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대공황 근본이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초급편 부분을 좀 빨리 진행하고 뭐 중급이나 그런 쪽도 좀 빨리 진행을 하면서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많은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중간중간에 좀 뭐 특별하게 특별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또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